혹시 질염이나 좀 불편한 Y존 문제 때문에 질유산균 이렇게 검색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보는 진짜 많은데 뭘 믿어야 할지 약간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광고에 막 흔들리지 않고 진짜 나에게 맞는 질건강 유산균, 이걸 고르는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시간 낭비 없이 확실한 정보만 딱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그 건강한 여성의 질 내부는요, 락토바실러스라는 유익균, 이게 거의 대부분 한 70에서 95% 정도를 차지하면서요, pH 농도가 중요해요. 3.7에서 4.5 사이, 이 약산성 환경을 잘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 균형이 어떤 이유로든 깨지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오늘 당신의 자료들을 보면서 어떤 유산균이 이 중요한 균형 유지에 정말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좀 명확하게 세워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일 궁금한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입으로 먹는 유산균이 어떻게 질까지 가는 건가요? 자료들을 보면 소화기관 거치고 항문 회음부 통해서 질까지 이동한다 이렇게 설명은 되어 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정말 가능한 경로인가 싶기도 하고요. 모든 유산균이 이 험난한 여정을 다 통과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고요. 사실 대부분의 일반 유산균은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산이 나오잖아요. 그 강력한 위산, 또 담즙산, 이런 것 때문에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령 운 좋게 장에 도착했다고 해도 거기서 질까지 이동해서 딱 자리를 잡는다? 이건 더욱 어려운 과정이죠. 그래서 단순히 질에서 유래한 유산균 이런 문구만 보고 고르시면 안 되고요.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로부터 질내 유익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이 기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는지 이걸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배변 활동 원활 이런 일반적인 장 건강 기능성 있잖아요. 그거랑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능성 문구를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그냥 질 유산균 이름만 보고 덜컥 찾다가는 실제로는 그냥 장 건강에만 도움이 되는 그런 일반 유산균을 먹고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먹고 나서 화장실만 잘 가게 됐다, 이런 후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었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을 수 있어요. 식약처에서 질 건강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의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리스펙타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그 특허받은 락토바실러스 균주 2종하고 또 항균 작용을 돕는 락토페른이라는 성분을 같이 배합한 원료인데요. 이게 중요한 게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서 질내의 유익균이 실제로 정착하고 증식하는지, 그리고 가려움증이나 분비물 같은 질염 관련 지표들이 개선되는지 이런 효과가 확인이 됐다는 거죠. 또 중요한 게 특정 균주 이름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GR-1이나 락토바실러스 루테리 RC14 같은 것들이요. 이런 균주들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서 질 건강 개선 효과가 꽤 입증이 된 균주들이거든요. 이런 특정 균주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얘네들이 질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핵심 플레이어 역할을 하니까요. 기능성 인정 여부 확인하고 또 특정 균주 이름까지 확인하라.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럼 그거 말고 또 뭘 더 살펴봐야 할까요? 보통 유산균 고를 때 보면 보장균 수, 이것도 엄청 따지잖아요. 몇백억 마리 들어있다 이런 거요. 네, 맞아요. 보장균수 CFU도 물론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제품 만들 때 넣은 균수, 즉 투입균수가 아니고요. 제품의 유통기한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는 것이 보장되는 균수, 바로 보장균수를 보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게 달라요. 질건강 기능성 유산균은 보통 10억에서 100억 CFU 사이 제품이 많은 편인데요. 근데 단순히 이 숫자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더 좋은 제품이라고 말하긴 좀 어렵습니다. 앞에서 계속 강조드렸듯이 식약처의 기능성 인정 여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해요. 아무리 많은 균을 때려 넣었어도 그게 질건강 기능성이 없으면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유산균이 위산이나 담즙산 같은 걸 잘 견디고 장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질까지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장용성 코팅 기술 같은 것들이 적용되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능성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보장균수, 코팅 기술까지. 알겠습니다. 근데 안전성 측면에서는요. 이게 매일 먹는 건강기능식품인데 뭐 첨가물 같은 것도 좀 신경을 쓰이더라고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매일 섭취하는 거니까 당연히 신경 쓰셔야죠. 제품을 만들 때 생산 편의성이나 맛, 향 이런 걸 위해서 여러 가지 화학적인 성분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화학부영제라고 부르는 HPMC나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같은 것들 혹은 합성 첨가물, 합성 향료나 착색료 같은 것들이 없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게 다 위험하대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성분들이 개인에 따라서는 소화불량이라든지 약간의 불편함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보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제품 상세 설명 같은데 노케스템 이런 표시가 있다면 화학 성분 없이 만들었다 이런 의미니까 좀 더 안심하고 선택하는 데 참고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중요한데요. 원료의 품질이나 실제 함량을 우리 제조사가 보증한다 이런 의미의 WCS, 워런트 컨텐츠 스탠다드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과거에 일부 제품들에서 함량이 미달되거나 좀 가짜 원료를 썼던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WCS 같은 보증 표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뢰도를 좀 높여주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노케스템이랑 WCS 표시 이것도 체크리스트에 꼭 넣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꼼꼼하게 골라서 질유산균을 꾸준히 먹으면 그 지긋지긋한 지렴이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낫는 건가요?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그 점은 저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질건강 유산균은 의약품이 아니에요. 질염 치료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질 건강을 유지하고 질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 심한 가려움증이나 통증, 색간이나 냄새가 이상한 분비물 같은 명확한 질염 증상이 있다면 유산균 찾기 전에 반드시 산부인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필요한 처방을 받으셔야 해요. 이게 우선입니다. 유산균은 의사 선생님의 치료와 병행하거나 아니면 치료 후에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재발을 좀 막기 위한 그런 보조적인 역할로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치료제가 아니라 건강 유지 및 예방 목적의 보조제 역할이군요. 이상은 정말 꾸준히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미생물 환경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섭취 시간은 보통 위산의 영향을 좀 덜 받는 시간대, 예를 들면 아침 공복이나 잠들기 전에 드시는 것을 일반적으로 권장하고요. 그리고 임신 중이시거나 수유 중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더 조심해야 하니까요. 섭취 전에 꼭 전문가, 그러니까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쭉 살펴본 내용을 한번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요. 참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입으로 섭취한 어떤 작은 미생물이 우리 몸의 복잡한 소화지관을 다 통과해서 질이라는 아주 특정 부위에 딱 정착을 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한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건 어쩌면 우리 몸의 장 건강 상태, 그리고 전체적인 면역 체계, 또 질 내부의 국소적인 미생물 생태계,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여성 건강 문제를 다룰 때 단순히 질이라는 국소적인 부분만 딱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장 건강을 포함한 전신적인 건강 상태와 연결지어서 좀 더 통합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단순히 유산균 하나 먹는 걸 넘어서서 우리 몸 전체의 균형과 연결해서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질건강 유산균에 대한 여러 궁금증들 좀 시원하게 해결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식약처의 기능성 인정 문구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효과를 보려면 꾸준히 섭취하는 것,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